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10년 만에 생산직을 채용한다라는 소식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도 난리가 났죠. 자, 400명의 인원을 뽑는데 몇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몰렸다라고 합니다.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죠. 자,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몰리면서 회사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터졌을 정도라고 합니다. 서로 저기에 앞다퉈서 들어가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어떤 대한민국의 현실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죠. 자, 참고로 현대자동차 생산직은 정말로 그런데 좋은 직장입니다. 신입사원들의 초봉도 5, 6천만 원을 가뿐하게 넘어갈 정도고 평균 연봉이 2021년에 무려 9,6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실상 이제는 1억 원을 넘어갈 거라고 업계에서는 관측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평균 연봉이 1억이라고 하면은 연차가 많이 쌓인 사람들은 도대체 뭐 잔업도 좀 뛰고 특근하고 열심히 일하면은 1년 연봉이 도대체 얼마라는 소릴까요? 상상도 안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임금 근로자들 입장에서 연봉 1억이라는 거는 아무리 요즘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오고 물가가 뻥튀기 됐다고 해도 이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우리 나이가 좀 어린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대학교는 물론이고 대학원에 석박사 학위까지 나중에 딴다고 해도 절대로 이만큼 못 벌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수두룩하다라는 거죠. 명문대를 나와도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일을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얼마나 처우가 좋으면은 7급 공무원들도 지원할 정도라고 하죠. 사실 현대자동차 생산직은 어떻게 보면은 웬만한 국내 유명 대기업들의 대졸자 사무직들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낫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돈은 많이 받는 데 비해서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업무 강도가 약하고 편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특혜와 각종 복지 처우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말 그대로 이걸 그래가지고 신의 직장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현대차 생산직의 주요 장점으로 언론에서 언급되는 것들을 굵직굵직한 것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평균 연봉은 사실상 1억 원이 넘습니다. 만 60세까지 정년 보장이 되고 정년 후에도 계약직 1년 더 근무가 가능하다라고 하죠. 또한 현대차의 전 차종을 구매할 때 무려 25에서 30%씩 싸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혜택입니다. 5천만 원짜리 차를 사고 4,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은 뭐 1천만 원, 1,500만 원씩 할인을 받는다라는 소리죠. 거의 뭐 2천만 원씩 할인을 받고 이러는데, 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평생 동안 그것도 2년마다 새 차를 수천만 원씩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혜택이 그러니까 평생 동안 원래 주어졌습니다. 이거는 현대차에서 원가보다도 더 심한 할인폭이라 가지고 이 제조업 순이익률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현대차 원가보다도 더 심한 할인폭이라서 회사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자동차 업계 어디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혜택이라서 최근에 이게 너무 과도하다라는 비판론이 제기되면서 그나마 좀 줄였는데, 그 줄인 폭이 뭐 30% 할인해주던 거를 25% 정도로 줄이고 뭐 2년마다 할인해주던 주기를 3년으로 늘리는 그 정도입니다. 평생 할인해주던 것도 100번 양보해가지고 줄인다고 줄인 게 75세까지로 연령 제한을 뒀죠. 뭐 이 세상에 뭐 이런 혜택을 받는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이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혜택이라는 거죠. 전 세계 자동차 업계 어디에서도 그 비슷한 거를 찾아보기가 힘든 특혜입니다. 그러면은 저 비용은, 저 손해부는 사실상 어디로 전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업과 소비자, 국민 여러분들에게 전가가 되어 왔던 겁니다. 자, 이번에 현대차 생산직 채용 규모는 최근에 당장 400명을 뽑는다라고 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300명 정도가 예정되어서 총 700명을 뽑는다라고 합니다. 자, 공채 응시 자격도 요즘같이 쓸데없는 온갖 고스펙이 요구되는 시대에는 정말로 응시 자격도 달달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되고 연령도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없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단 현실적으로는 이미 노조와 관계돼 있는 사람들이 내정자가 있을 거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죠. 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드는 게 바로 이번 사태인 겁니다. 뭐 길게 말할 것 없죠. 회사가 좋으니까, 근로처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고학력자의 잘난 사람들도 말이죠. 요즘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임금 수준과 특히 업무 강도를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의 저것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는 직장이 실제로는 몇 개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 위대한 현대차 노조의 근무 강도는 어떨까요? 근무 태도는 과연 어떨까요?
당연히 열심히 뼈를 바쳐가지고 나한테 월급 주는 회장님과 사측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면서 장인 정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을까요? 과연 앞으로 내가 조립한 이 자동차를 탑승하는 다른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철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고 있을까요?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참고로 현대자동차 생산직은 벤츠, BMW, 아우디 같은 그 유명한 독일의 프리미엄급 자동차 회사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아갑니다. 그거는 독일 3사 프리미엄은 물론이고 심지어 일본의 그 거대한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거대한 자동차 중에 하나죠. 그 도요타 자동차, 일본 도요타 자동차보다도 일반 생산 직원들의 연봉이 최소 1, 2천만 원에서 보통 많게는 2, 3천만 원 이상 현대차가 더 많은 연봉을 받아갑니다. 이거는 심지어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우리보다 더 부유하고 큰 나라들이죠. 국민소득이라든지 특히 이게 극소수 대기업이 올려놓은 우리나라 이 가짜 평균치 말고 그 나라 이제 독일이나 일본이 중소기업이 탄탄합니까? 우리가 탄탄합니까? 이 평균 직장 수준의 어떤 임금 차이, 국민소득, 실질적인 국민소득 차이를 생각해보면 분명히 아직까지도 통계 자료 그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를 국가 경제 규모 차이까지 감안을 해보면은 실제로는 그 괴리감, 연봉 격차가 더욱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거죠. 작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작은 나라 더 작은 회사에서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 자, 현대차 생산직 유명하죠. 이어폰을 끼고 근무하면서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곳에 방송을 보면서 조립하던 사례는 유명하죠. 이거는 여러분들 실제로 얼마 전에 뉴스에도 몇 번이나 나왔던 사례입니다. 자, 조립 라인 바로 근처 금연구역에서 대놓고 담배를 뻑뻑 피는 거, 이것도 오래된 악패습이죠. 이것도 한참 뒤늦게 뉴스를 타고 난리가 나면서 요즘은 단속이 그나마 좀 강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행이 십수년 넘게 유지됐다라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죠. 그동안의 어떤 근무 태도나 생산 라인에서 출고돼서 지나갔을 어떤 자동차들의 완성차 조립 품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좀 한숨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자동차 조립을 하다가 스타렉스 같은 이런 승합차 조립할 때 슬라이딩 도어의 부품의 단차가 그 좀 안 맞다 싶으니까 발로 차고 밀고 눌러서 단차를 맞추던 이 사건 유명하죠. 자, 여러분들 이건 정상적인 조립 방식이 아니죠. 말 그대로 발로 맞추면서 조립한다라는 소리가 나올 만합니다. 뭐가 안 맞으면은 볼트 너트 분해해가지고 다시 깨끗하게 조립을 해야죠. 그걸 대충 그러면은 안 맞는 거를 쇠가 살짝 그냥 휘라고 체중 실어서 발로 차고 밀어서 단차를 맞추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자, 또한 현대차 울산공장 일부 직원들은 소위 묶음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일 몰아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두세 명이 할 일을 한 명이 몰아가지고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그냥 쉰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일을 얼마나 널널하게 돌아가고 있으면은 일이 얼마나 널널하게 돌아가고 있으면 저짓거리가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일반 중소기업이나 이 구슬땀 흘려가지고 각종 자영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도 저거는 불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일을 몰아주기를 하면은 나머지 직원들은 적게는 2, 30분씩 혹은 1시간씩 놀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남는 시간엔 뭐 하느냐?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영화 보고 노는 거예요. 폰 게임하고 그런 짓거리를 실제로 회사에서 했던 겁니다. 현대차에서도 이게 뒤늦게 뉴스를 타고 난리가 나자 이런 묶음 작업을 그나마 이제 여론의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전에는 오히려 회사 사측이 근로자들 눈치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뉴스를 타고 난리가 나자 이런 묶음 작업을 근로 태만 행위로 해가지고 직원 50명에게 뭐 징계 처분을 내렸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코미디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들 회사 경영진 잘못은 하나도 없죠. 저런 식으로 배짱 부리면서 기본적인 선도 지키지 않고 근무 기강을 개판으로 만들어 온 노조가 전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자, 또한 내려치기다 올려치기다 해가지고 휴식 시간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동차가 다가오기 전에 대여섯 대를 빠르게 몰아치기를 하듯이 작업을 한 뒤에 그새 또 쉬면서 딴짓거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은 대여섯 대의 자동차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은 뒤에서부터 재빨리 따라가면서 작업을 하는 걸 올려치기라고 했다라고 해요. 어쨌든 몰아친다라는 거죠, 일을. 이러면은 남는 시간에 휴대폰으로 축구 보고 영화 보고 혹은 폰 게임을 하는 시간을 벌었다라는 겁니다. 자, 조기 퇴근도 당연히 했다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정해진 시간에 꼼꼼하게 한 대 한 대 조립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몰아치면서 널널하게 일을 한 뒤에 퇴근 시간보다 수십 분씩 일찍 작업장을 떠나가지고 정문 앞에 대기 타고 있다가 퇴근 시간 딱 되자마자 문 열고 칼같이 곧바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는 뭐 철이 안 들어가지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중고등학생들도 아니고 명색이 어른들이라는 사람들이 돈 받고 일하는 회사 일터에 나가가지고 이따위 태도로 근무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 아닙니까? 전 세계 현대차 공장 중에서도 이렇게 느슨한 근무를 할 수 있는 곳은 당연히 한국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 공장의 임금은 전 세계 공장 중에서 단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죠. 얼마나 일이 처널널하면은 저런 짓거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저 따위 짓거리가 가능하다라는 건 솔직히 말하면 일반 기업식으로 운영할 경우 생산직 인원을 절반으로 줄여도 회사가 멀쩡하게 돌아간다라는 소리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은 3분의 1만 남기고 70% 직원들을 잘라도 저 회사는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그 대우해주면은 훨씬 더 열심히 뼈를 받쳐서 일할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하거든요. 자, 시청자분들도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현대차 노조가 이런 귀족 노조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뭘까요? 한번 채용하면은 해고가 거의 불가능한 대한민국 특유의 경직된 노동법 구조가 그 첫 번째 원인입니다. 또한 이런 거를 무기 삼아가지고 민주당의 정치권을 등에 업고 툭하면은 1년은커녕 2, 3개월 분기가 멀다 하고 파업지를 일삼아온 강성노조가 그 뒷배경에 있습니다. 자기들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든지 공장 내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라고 하면서 회사가 그걸 좀 없애겠다라고 하니까 난리를 친다든지 이따위 태도들은 전 세계 정상적인 대기업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건들입니다. 특히 회사가 근무 중에는 자동차 조립에 제발 좀 신경을 써주고 와이파이 쓰면서 동영상 보고 영화 보고 이런 거는 좀 자제해달라고 하니까 거기 반발해가지고 특근 거부하겠다. 회사에 일감이 많이 밀려있어도 우리가 일 많이 안 해주겠다. 업무를 거부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거죠. 어디 투정 부리는 유치원생들 애들 데려다가 사업을 합니까? 심지어 현대 팰리세이드 대형 SUV죠. 저도 참 좋아하는 자동차인데 웃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객에게 인도되기도 전인 신차를 타고 그렇고 그런 어떤 어른들의 놀이를 했다라고 하죠. 엄마 아빠 놀이를 하다가 그 걸린 어떤 현대차 직원들의 사례가 실제로 여러분들 있었습니다. 화면 위쪽에 지금 글자 나오죠. 제가 읽질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놀이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뭐 독일의 BMW 공장이나 바로 옆에 일본 그 전 세계 뭐 자동차 기업 중에 시가총액 뭐 1위를 다투는 뭐 테슬라 같은 그런 특이한 사례를 빼면 1위죠. 이 바로 옆에 그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양산 그 대중차 브랜드 일본 도요타 자동차 경영진들이 이따위 얘기를 들으면은 기절초풍할 얘기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 기절초풍하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 대기업 경영진들이 이 얘기 들으면 안 그렇습니까? 30분 전부터 일손 놓고 퇴근 준비하고 기계와 조립 라인이 돌아가고 있는데 지들은 주식이나 들여다보고 영화 감상하고 1시간에 스패너 한 번 들기도 하고 일을 몰아치기를 하고 대충대충 빠르게 조립을 하고 뭡니까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는 저 따위 짓거리들의 비효율과 그 수많은 피해 불량률 이 모든 것들이 회사 사측으로 그 손해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도 세계적으로 어떤 좀 수출도 판매량이 보장되고 뼈 빠지게 노력해가지고 영구직 사람들이 개고생을 해가지고 굴리고 있는 고부가 가치 회사니까 버티는 거지. 실제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 안에 생산직 지금 근무 기간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없어도 되는 불량 인력들이 너무 많죠. 잉여 인력들이 너무 많아요.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인류 기업의 경쟁력 위에 못난 사람들이 자격 미달의 사람들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거대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실제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과실과 열매는 자기들이 쏙쏙 뽑아서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뼈 빠지게 대학 나오고 노력한 젊은 세대는 바보로 만들면서 지들은 민주당 좌파 세력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면서 그 시위 세력으로서 주력 부대 역할이나 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공생한다라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100번 양보해 주려고 해도 민노총, 한노총 같은 저런 대기업 노조가 모인 거대 노조들의 연합체에서 한미동맹을 파기해야 된다라는 정신 나간 소리가 도대체 왜 나옵니까? 이게 근로자들과 무슨 상관이 있죠? 강성노조가 정치권이랑 붙어먹으면서 억지를 부리고 드러눕고 떼써오면서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특혜들이 얼마나 거대하게 누적됐으면 세상의 다른 분야에서 멀쩡하게 일하고 있던 공무원들이나 석박사들조차도 마음 편하게 이런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실제 자유경쟁 시스템대로 정상적으로 돌리면은 저런 처우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과잉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평균 연봉의 반만 줘도 현대차에 취업하고 싶은 국민들은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그냥 말로 하는 소리기는 한데 지금 현대차 정규직들이랑 똑같은 대우를 받고 정년 보장해준다라고 하잖아요. 농담 아니라 6개월에서 1년 동안 아예 그냥 무임금으로 회사 수습사원으로 다니라고 해도 그거 감사하다면서 현대차 경영진 앞에 무릎 꿇고 큰절 올리면서 저 회사에 울면서 일하러 들어갈 청년들이 지금 수두룩 빽빽합니다. 20대 초중반 애들한테 그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으세요? 1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하라고 해도 한다니까? 대한민국의 40대, 50대 노총각들 중에 현대차 생산직 정규직 대우해주는 거 100% 약속할 테니까 대신 6개월에서 1년 동안 무임금으로 수습사원 생활을 하라고 하면 그거 못할까? 40살, 50살 먹은 대한민국 남자들 중에서도 그거 하고 싶은 사람 수두룩 하다니까? 무스펙인 사람들에게 저것보다 좋은 직장이 대한민국에 뭐 몇 개나 있습니까 도대체? 그 수습사원 기간 동안 월급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만 주거나 아예 무임금으로 돌려도 그거 하겠다는 사람들 수두룩하다고요. 지금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도 너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열심히 일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 자격도 충분한 사람들이 기회를 정당하게 못 얻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당 정치권과 붙어먹으면서 나라를 좀먹는 저 강성노조 문제를 똑바로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 나라 국가 산업 경쟁력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